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46년간 내과 재활의학을 전공해 온 현재 77세 노년기 근육심혈관 질환 전문의 박지훈입니다. 특히 저는 은퇴 후 운동을 시작하신 분들의 건강 리스크를 수천 케이스 이상 직접 진료해 왔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매일 새벽 운동 나가시는 분, TV 보면서 스쿼트 하시는 분, 하루라도 운동 안 하면 불안하신 분 계시죠?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하는 그 운동이 오히려 무릎을 망가뜨리고 심장에 무리를 주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운동이 독이 되는 7가지 순간과 올바른 대안을 모두 알려드릴게요. 지금 당장 운동을 멈추라는 게 아닙니다. 평생 건강하게 움직이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진실들을 의학적 근거와 함께 말씀드릴 겨. 특히 60대 이후 어르신들이라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내용들입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 46년간 진료하면서 만난 어르신들 중 70% 이상이 잘못된 운동법으로 인해 더 큰 건강 문제를 겪고 계셨어요. 운동은 분명히 좋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모르고 하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어요. 평소처럼 새벽 등산을 하셨습니다. 건강을 위해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1시간씩 산을 오르셨죠. 주변 사람들도 대단하다고 칭찬했고 본인도 뿌듯해 하셨어요. 그런데 계단을 오르던 중 그날 78세 최동석 어르신은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평소보다 조금 빨리 걸었나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숨이 점점 가빠지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어지러움까지 느끼시며 손에 쥐고 있던 등산 스틱도 놓치고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어요. 다행히 함께 등산하던 분이 바로 129에 신고해 주셨고요. 응급실에 도착해서 정밀 검사를 해보니 심장 근육의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운동성 협심증 초기 상태였습니다. 심전도에서는 ST 분절 변화가 관찰되었고 심장 효소 수치도 상승해 있었어요. 이 어르신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운동을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병력을 들어보니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기저질환도 없으셨고 평소 건강관리도 잘하셨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왜 쓰러졌을까요? 바로 자신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부터 평소보다 숨이 빨리 찼고 계단 오를 때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며 넘어가셨던 거죠. 운동은 내 몸을 위해서 하는 건데 내 몸의 상태는 듣지 않고 운동이라는 이름에만 매달리다 보면 그게 운동 중독이 됩니다. 심장은 결국 버티다 쓰러지는 순간을 만들게 되죠. 실제로 60대 이후 어르신들의 돌연사 중 30%가 과도한 운동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도 숨이 차는데 계속 걷거나 다리가 무거운데도 참고 등산을 계속 하시는 분 계신가요? 하루라도 운동 안 하면 불안하다고 느끼시나요? 가슴이 두근거리는데도 심장이 튼튼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부터는 운동을 얼마나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회복하느냐, 내 몸이 괜찮은 방향으로 하고 있느냐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운동 후에 더 피곤하거나 무릎이 시큼거리고 팔이 욱신거린다면 그건 열심히 했다는 게 아니라 몸이 그만하라고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교수님, 저는 아침마다 꼭 공복에 걷습니다. 몸이 깨어나는 느낌도 들고 하루가 활기차요. 그런데 요즘은 이상하게 다리가 무겁고 숨이 빨리 차요. 걸을 때마다 무릎에서 소리도 나고요. 이 말씀은 전주에서 올라오신 75세 이정숙 어르신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새벽 5시 동네 공원을 하루도 빠짐없이 걷는 습관을 년째 유지해 오셨어요. 건강에 좋다는 얘기를 듣고 시작하신 건데 처음에는 정말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체중도 줄고 혈압도 안정되고 잠도 잘 오고 그런데 최근 들어 아침마다 무릎에 힘이 빠지고 약간 어지럽고 계단을 오르면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까지 나타났다고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이랬습니다. 혈압이 기상 직후 급격히 상승하는 경향, 관절 주변에 천이 떨어지고 윤활렉이 줄어든 상태 근육은 말라 있었고 심장의 미세한 부하가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무릎 MRI에서는 연골 신호 변화도 관찰되었어요. 우리가 자는 동안 천은 떨어지고 관절 주변에 윤활렉도 줄어들고 혈액 순환도 느려집니다.
이때 준비 운동 없이 갑자기 걷거나 뛰면 관절엔 충격이 가고 심장은 갑자기 부스터처럼 몰아붙게 됩니다. 특히 60대 이후엔 자율신 경계의 반응 속도가 늦기 때문에 조금만 무리를 해도 피로가 오래 가고 통증이나 어지럼증이 쉽게 찾아옵니다. 새벽 공복 상태에서는 혈당이 낮아져 있어서 더욱이 위험해요. 천도 하루 중 가장 낮은 시간대라 근육과 관절이 경직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기상 직후 바로 운동은 금물입니다. 따뜻한 물 한 잔 드시고 방 안에서 5분 정도 목가에 무릎을 가볍게 스트레칭 하세요.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리고 어깨를 위아래로 으쓱거리고 제자리에서 무릎을 살짝 굽혔다 펴는 동작만 해도 충분해요. 운동은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대엔 관절이 풀리고 심장도 안정되어 있어 가장 안전한 시간이에요. 천도 적당히 올라가 있고 혈당도 안정적이고요. 30분 걷기 대신 10분 천천히 산책부터 시작하세요. 속도보다 중요한 건 내 몸이 깨어나는 속도에 맞추는 겁니다. 실제로 이정숙 어르신도 운동 시간을 오전 10시로 바꾸고 강도를 줄인 뒤 3개월 만에 무릎 통증이 사라지고 혈압도 더 안정되셨어요.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TV 볼 때마다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는 걸 50번씩 해요. 무릎에 힘이 생기는 느낌이라서 계속했어요. 이 말씀은 경남 거창에서 올라오신 76, 세 김영자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젊은 사람들도 스쿼트 하잖아요. 이 나이에도 근육을 길러야 된다길래 저는 매일 했죠. 유튜브에서 하루 100개씩 하라는 영상도 봤고요. 그렇게 수개월간 반복하셨고 결과는 무릎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일어날 때마다 뚝뚝하는 소리와 시큰거림이 생긴 겁니다. 처음에는 근육이 생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셨대요. 하지만 통증이 점점 심해지면서 계단 내려갈 때는 난간을 꼭 잡아야 할 정도가 되셨어요. 진찰 결과는 이랬습니다. 무릎 연골이 지속적인 압박에 의해 점점 마모되고 있었고 이대로 두면 관절 사이에 물리차고 인공관절 수술까지 갈 수 있는 단계였습니다. 관절경 검사에서는 연골 표면에 거칠러짐과 미세한 균열들이 관찰되었어요. 60세 이후에는 무릎 연골이 얇아지고 하체 근육도 줄어들기 때문에 반복적인 쪼그려 앉기는 직접적인 연골 손상을 유발합니다. 특히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오고 허리가 굽은 채로 앉는 잘못된 자세로 반복될 경우 무릎 안쪽에 극심한 압력이 집중됩니다. 젊을 때는 연골이 두껍고 주변 근육도 강해서 이런 동작을 견딜 수 있어요.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연골의 재생 능력이 크게 떨어져서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려워요.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쪼그려 앉기 대신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사용하세요. 무릎 각도는 90도까지만 바른 어깨 너비로 벌리세요. 엉덩이 근육에 힘을 주는 느낌으로 천천히 반복하는 겁니다. 앉을 때는 천천히 3채 걸쳐서 앉고 일어날 때도 3채 걸쳐서 일어나세요. 속도보다 부드럽고 통증 없는 범위가 핵심입니다. 1분에 10번보다는 5번이라도 정확하게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의자 높이도 중요해요. 너무 낮으면 무릎에 부담이 가고 너무 높으면 운동 효과가 떨어져요. 무릎이 90도 정도가 되는 높이가 적당합니다. 혹시 지금도 TV 보면서 쪼그려 앉기 운동하고 계신가요? 그 동작이 오늘 당신의 무릎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운동은 근육을 늘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관절을 보호하면서 적당한 자극을 주는 게 목적이어야 합니다. 산만 오르면 머리가 맑아져요. 땀 흘리고 내려오면 기분이 정말 좋아요. 친구들과 함께 하니까 더 재미있고요. 대전 둔산동에 사시는 74세 강현수 어르신은 매주 토요일 친구들과 등산을 하셨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산을 오르던 등산 동호회 모임이었어요. 처음에는 낮은 산부터 시작해서 점점 높은 산에 도전하셨고요. 하지만 몇 주 전 중턱쯤에서 숨이 막히고 식은 땀이 흐르며 가슴이 답답해지는 느낌을 받으셨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빨리 걸었나 하고 쉬었는데도 증상이 계속되더라고요. 친구들이 걱정해서 바로 하산했고 다음 날 병원에 오셨어요.
병원 검사 결과는 운동성 협심증 진행 중 심장 혈관이 좁아지고 있었고 등산 자체가 심장에 과부하를 주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심장 혈관 촬영에서는 좌전 하행지의 70% 협착이 발견되었어요. 등산은 오르막길에서 심장 박동이 급격히 증가하고 내리막길에서는 무릎에 큰 충격이 가해지는 이중 부담 운동입니다. 평지에서 걷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강도의 운동이죠. 경사 15도만 되어도 심장 부담은 평지의 2배가 넘어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심장의 적응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급격한 경사를 오르는 것만으로도 혈압이 치솟고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산속에서는 응급 상황 발생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어요. 119 신고를 해도 구조대가 도착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그렇다면 안전한 등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완만한 둘레길 수준의 산책형 코스를 선택하세요. 경사도 10도 이해 완만한 길이 좋고요. 반드시 스틱을 사용해서 관절 압력을 분산시키고 혼자 등산은 금물입니다. 최소 2명 이상 함께 다니시고 핸드폰이나 비상연락수단은 필수예요. 응급약도 챙기시고 혈압약 드시는 분은 잊지 말고 복용하세요. 중간중간 앉아서 심장 회복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20분 걸었으면 5분 쉬는 것이 좋아요. 숨이 찰수록 운동 효과가 좋은 게 아닙니다. 숨이 차고 식은 땀이 흐르면 심장이 지금 멈춰달라고 보내는 신호일 수 있어요. 등산의 진짜 목적은 정상 정복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적당한 운동을 하며 기분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무리하지 말고 내 몸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즐기는 등산이 진짜 건강한 등산입니다. 서울 강북구 80세 박명희 어르신은 건강 프로그램을 따라 매일 생수병 들고 팔을 머리 위로 번쩍 드셨습니다. 어깨가 굽는 걸 막으려고 하셨대요. 하루 30번씩 팔이 아프지만 참고하셨고 어느 날은 팔을 아예 들 수 없게 되셨습니다. 밤에 잘 때도 아프고 옷 입을 때도 아프고 진단 결과는 회전근개 파열이었습니다. 어깨 근육을 감싸는 인대가 반복적인 스트레스로 찢어진 겁니다. MRI에서는 극상근의 부분 파열이 확인되었어요. 팔을 머리 위로 들거나 뒤로 꺾는 동작은 60대 이후 어깨 관절에 큰 부담을 줍니다. 어깨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움직이는 관절 중 하나입니다. 360도 모든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어서 그만큼 불안정하기도 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어깨 주변 근육과 인대가 약해지고 유연성도 떨어져요. 이 상태에서 무리한 팔 운동을 반복하면 회전근개라는 어깨를 안정시키는 근육들이 손상됩니다. 생수병이나 아령을 이용한 팔 운동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방법이에요. 팔을 머리 위로 높이 들어 올리거나 뒤로 젖히는 동작은 어깨 관절에 무리를 줍니다. 특히 무게가 있는 물건을 들고 하면 더욱 위험해요. 그렇다면 올바른 팔 운동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팔은 가슴 높이까지만 들어 올리세요. 작은 원을 그리듯 천천히 돌리는 동작이 좋습니다. 앞으로 원 그리기를 10번 뒤로 원 그리기를 10번 뒤로 젖히는 동작은 건물이고 속도보다는 무통 범위에서 정확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중요해요. 운동 중에 어깨나 팔의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세요. 참고 계속하면 작은 손상이 큰 부상으로 이어집니다. 운동은 빠르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아프지 않게 정확하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어깨 운동 후에는 반드시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팔을 가슴 앞으로 당겨서 반대편 팔로 감싸 안는 동작이나 목 뒤로 손을 올려서 반대편 손으로 팔꿈치를 당기는 동작이 도움됩니다. 딸이 만보기를 사줬어요. 그걸 그럴수록 건강해진다고 해서 매일 목표를 채웠죠. 하루도 못 채우면 불안해서 비 오는 날에도 나가서 걸었어요. 고양시에 사시는 78세 정태수 어르신은 매일 2시간씩 걸으셨습니다. 걸음수를 체크하며 하루 최소 10,000번은 꼭 채우셨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발뒤꿈치가 욱신거리고 허리에 찌릿한 통증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발바닥이 너무 아파서 몇 분 걸어야 괜찮아지더라고요. 진단 결과는 족저막염과 요추 압박이었어요. 발바닥 초음파에서는 족적의 두께 증가와 염증 소견이 보였고요. 만보 걷기가 건강에 좋다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발바닥의 쿠션 역할을 하는 근막이 약해지고 허리를 지지하는 근육도 줄어들어요.
이 상태에서 무리하게 오래 걷다 보면 발바닥에는 염증이 생기고 허리에는 반복적인 충격이 누적됩니다. 특히 딱딱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위를 장시간 걷는 것은 관절에 매우 좋지 않습니다. 발바닥에서 시작된 충격이 무릎 허리까지 전달되면서 전신에 무리를 주게 되죠. 발목과 종아리 근육이 약해진 상태에서 만보를 채우려고 억지로 걷다 보면 보행 자세도 틀어집니다. 정상적인 걸음걸이가 아닌 상태로 오래 걷게 되면 족 근막염뿐만 아니라 아킬레스 건염까지 생길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올바른 걷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루 20분 천천히 걷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걸음수보다는 걷는 시간에 집중하는 게 좋아요. 중간중간 벤치에 앉아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15분 걸었으면 5분 쉬고 다시 걷는 식으로 발볼이 넓고 쿠션이 좋은 신발을 신으세요. 특히 뒤꿈치 부분이 단단하게 고정되는 신발이 좋아요. 운동 전후에는 반드시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발목 돌리기와 종아리 늘리기는 족저망염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벽에 손을 대고 한쪽 다리를 뒤로 빼서 종아리를 늘려주는 동작을 해보세요. 이 동작을 양쪽 다리 각각 30초씩 3번 반복하면 좋아요. 많이 걷는 것보다 내 몸이 기분 좋은 속도로 걷는 게 오래 걷는 비결입니다. 만보라는 숫자에 집착하지 말고 내 몸의 상태에 맞춰서 걷기 시간과 강도를 조절하세요. 어깨가 굽는 걸 막는 운동이라길래 앉아서 팔 들고 돌리는 동작을 매일 따라했어요. 처음에는 좋았는데 점점 아파지더라고요. 그래도 참고 계속했어요. 전라북도 익산의 72세 홍수자 어르신은 유튜브 10분 홈트 영상을 따라 매일 실천하셨습니다. 어깨와 목님을 해결하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셨어요. 결과는 며칠 후 팔이 쑤시고 어깨가 잘 들리지 않게 되신 겁니다. 옷을 입거나 머리를 감을 때도 불편해지셨고요. 진단 결과는 회전 근개, 염증과 어깨뼈 충돌 증후군이었어요. 원인은 영상 속 빠른 동작과 큰 범위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젊은 사람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운동 영상을 60대 이후 어르신이 그대로 따라하다 보면 이런 부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유튜브에는 정말 좋은 운동 영상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영상이 젊고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다는 점이에요. 관절의 가동 범위도 다르고 근력도 다른데 똑같은 강도로 운동하면 부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30대의 관절과 70대의 관절은 완전히 다른 상태예요. 특히 어깨나 무릎 같은 관절 운동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영상에서는 팔을 크게 돌리라고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작은 범위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게 훨씬 안전해요. 그렇다면 안전한 홈트 사용법은 무엇일까요? 시니어 전용 영상만 보세요. 검색할 때 시니어, 실버, 60대 이상 이런 키워드를 넣어서 찾으시면 돼요. 먼저 전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다음에 따라해보세요. 어떤 동작이 나오는지 미리 파악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동작인지 판단해보세요. 동작 중에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고 운동 후에도 필요가 아니라 통증이 남으면 루틴을 수정해야 합니다. 영상을 보면서 운동할 때는 내 몸의 감각이 우선입니다. 영상에서 10번 하라고 해도 내가 5번밖에 못하겠으면 5번만 하세요. 영상에서 빠르게 하라고 해도 내가 천천히 밖에 못하겠으면 천천히 하세요. 운동은 영상이 아니라 내 몸의 감각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남이 하는 운동보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는 게 현명합니다. 오늘 하루 안 움직이면 불안해서 내일 못할지도 모르니까 오늘 더 해야죠. 하루라도 쉬면 지금까지 한 운동이 다 소용 없어질 것 같아요. 80세 오상철 어르신은 매일 아파트 계단 20층을 오르내리셨습니다. 심장이 튼튼해진다는 믿음 하나로 비 오는 날에도 눈 오는 날에도 빠짐없이 하셨어요. 결과는 다리에 힘이 빠지고 이유 없이 피로감이 누적되고 근육 손상 지표가 상승한 겁니다. 혈액 검사에서 CK 수치가 정상보다 3배나 높았어요. 진단 결과는 과훈련 증후군과 회복 부족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였습니다. 감기도 자주 걸리시고 상처도 잘 낫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운동은 분명히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적당한 선을 넘어서면 독이 될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근육의 회복 속도는 느려집니다. 젊을 때는 하루 이틀이면 회복되던 근육 피로가 60대 이후에는 일주일도 넘게 갈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매일 강한 운동을 계속하면 몸은 회복할 시간이 없어져서 오히려 약해집니다. 운동 중독에 빠진 분들의 공통점은 쉬는 것에 대한 죄책감입니다. 하루라도 운동을 안 하면 뭔가 게을러지는 것 같고 건강이 나빠질 것 같다고 느껴요.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몸은 운동할 때가 아니라 쉴 때 진짜 강해집니다. 운동으로 손상된 근육이 회복되면서 더 강한 근육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회복 시간 없이 계속 운동만 하면 근육은 계속 손상되기만 하고 강해질 기회가 없습니다. 이걸 의학적으로 과훈련 증후군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올바른 운동 루틴은 어떻게 구성해야 할까요? 3일 운동하고 2일 회복하는 주기로 운영하세요. 회복일에도 가벼운 스트레칭과 따뜻한 물로 목욕하고 마음을 이완시키는 시간을 가지세요. 마사지나 가벼운 산책 정도는 괜찮아요. 운동하지 않는 날도 내 몸의 소중한 일부입니다. 운동은 나를 괴롭히는 숙제가 아니라 내 몸을 살리는 도구여야 합니다. 오늘이 쉬는 날이라면 그건 회복하는 날입니다. 균형 잡힌 운동과 충분한 회복이 진짜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비결입니다. 오상철 어르신도 운동량을 줄이고 해보기를 만든 뒤 몇 주 만에 컨디션이 훨씬 좋아지셨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아침 공복 운동은 관절과 심장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무릎 굽히는 반복 동작은 연골을 조용히 마모시킵니다. 셋째, 숨이 찰수록 좋다는 생각은 등산에선 오히려 위험이 됩니다. 넷째, 생수병 팔 운동은 회전 근개를 찢을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만보 목표 집착은 발바닥과 허리를 망가뜨립니다. 여섯째, 유튜브 홈트는 내 몸 기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일곱째, 운동은 매일 하는 게 아닙니다. 쉴 때 진짜 회복이 시작됩니다. 제가 진료해온 수의 어르신들 중 습관 하나만 바꿔도 인생이 바뀐 분들 정말 많았습니다. 새벽 운동 대신 오전 스트레칭으로 바꾸고 만보 걷기 대신 20분 산책으로 바꾸고 내 몸 기준에 맞는 루틴 하나 만들었을 뿐인데 다시 계단을 오르고 다시 웃으시는 걸 봤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는 90세가 넘어서도 매일 건강하게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비결은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소중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댓글에서 환자분들끼리 서로 정보를 나누시고 격려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해요. 어떤 분은 새벽 운동을 오전으로 바꿨더니 무릎 통증이 사라졌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만보 걷기를 그만두고 10분 산책으로 바꿨더니 발바닥 통증이 나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운동 때문에 고생하시는 부모님, 형제, 자매, 친구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링크만 보내주셔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작은 실천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고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분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댓글창에 오늘 가장 도움이 된 팁이 무엇인지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도 댓글을 보면서 더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댓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있어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에 다루었으면 하는 건강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요청해 주세요. 무릎 통증, 어깨림, 불면증, 소화불량 등 어떤 주제든 환영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저희 채널에 알림 설정도 켜두시면 새로운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우리 더 오래 움직이기 위해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정확하게 운동합시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